국강입니다. 자, 2018년 3월 이제 학력평가였죠. 3학년 3월 학력평가에 21번에서 24번에 있었던 지문 사구체 여과 콩팥에 있는 사구체 여과에 관련된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문제가 4개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이제 하나는 어휘 문제였어요. 본문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는 3개였는데 선생님 봤을 때 중심 화제, 그죠? 문단의 중심 화제 체크, 그 다음에 중심 화제에서 펼쳐져 나올 수 있는 소화제 체크, 그 다음에 문단의 구조 짜기만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진행을 했었으면 선생님 봤을 때 10분 안에 이 지문 전체 문제 다 푸는 데까지 10분 안에 네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던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지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본 거를 보니까 다 맞은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한 상황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심지어 수능 때까지 이런 비슷한 지문,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돼? 과학 싫어. 과학 이러지 말고 과학 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야. 똑같다고. 모든 글은 다 똑같아. 뭐가? 해야 되는 일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뭘 하기 위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제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공부합시다. 아직 시간 많이 있죠? 3월입니다. 배우면 되지. 자, 바로 가죠. 문단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은 중심 화제 내지는 소화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의 내용 가져가야 되는 부분 and 그 다음에 문단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읽어보십시오. 공부합시다. 자,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1차적으로 여과된다. 그렇대요. 콩팥에 있는 사구체를 토대로 나쁜 성분들이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서 사구체가 혈관으로 뭉쳐진 덩어리로 보문 주머니에 담겨 있다. 일단 그런가 봅니다. 자, 쭉 한 문단 다 하고 분석 보죠. 자, 사구체는 들새 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여과를 하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과 같은 각 작은 물질들은 통과시켜서 보문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라 한다. 자, 첫 문단 한번 보죠. 중심 화제는 역시 사구체 여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화제는 사구체 여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세 줄에서는 사구체가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고 보문 주머니에 담겨 있답니다. 그죠? 여기 정도는 일단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구체 들새 동맥 유입되는 성분 중에 여과시키지 않는 게 있고 여과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은 두 개로 구분을 잘 지어 놔야겠죠.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 안 하고 심지어 이제 날새 동맥으로 흘려보내고 방향이잖아. 이런 건 체크를 하는 게 좋겠지. 애초에 본문 볼 때 날새 동맥으로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르게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과 같은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키고 보문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키고 보문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차이가 있죠? 이런 데가.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두 부분 정도 이렇게 문단 구조되어 있고 앞에는 일반적인 설명, 사구체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구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바로 사구체 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과시키는 게 있고 여과시키지 않는 게 있답니다. 이 정도 괜찮죠? 자,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사구체 여과 보세요.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막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주로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줄에서 뭐 힘 아니야, 그죠? 힘 얘기하잖아, 힘 얘기, 그죠? 힘이 필요하대,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과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온다? 바로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좀 더 보죠.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새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새동맥의 직경이 작답니다. 크기 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에 따라 일단은 그러면은 가져가야겠지. 어떻게? 직경이 누가 더 크고 작고 나왔습니다. 날새동맥이 직경이 작다. 들새동맥이 직경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 알잖아. 위, 뭐 아래냐, 그다음에 뭐 이쪽이냐, 방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본문에 나올 때마다 문제화가 될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해도 나쁘지 않죠? 알죠? 자, 보세요. 다시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더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구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혈압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압으로 인해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될 수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문단 한번 또 다시 분석을 해보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힘이 필요하다. 사구체 여과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한다? 직경의 차이로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에 따라 여기서부터 뒤에 보면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냐? 위에서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새 동맥의 직경이 크고 나가는 새 동맥의 직경이 작아. 들어가는 데가 크고 나가는 데가 적어. 들어갈 때가 많이 들어갔다. 나갈 땐 적게 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거기서 좀 막히겠지? 높은 혈압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것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높은 혈압으로 인해 바로 여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순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여기는 뭐 나눌 것도 없는데 이 문단은 지금 여기 보면은 굳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직경 차이로 인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문단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유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직경 차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여과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가 문단 구성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한 줄 더 있네요. 문제화도 됐고. 자,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사구체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얘는 좀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하고. 왜? 지금 여기 위에는 뭐하고? 이 위에는 힘이 필요하고. 힘이 왜 필요해? 결국은 여과를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로 혈압을 이용해서. 맞죠? 그러고 뒤에는 두 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또 다른 특징을 딱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야겠지. 이 문단은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힘, 그 바로 혈압 얘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혈압 얘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정도가 문단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사구체 막은 이제 막인가 봐. 이번엔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구체 막은 모세혈관 벽과 기저막, 보호막 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또 세 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물론 이제 뒤에 다 봐도 알겠지만 사구체 막에 대한 게 이제 중심 화제입니다. 사구체 막 설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말해 세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 쭉 보면은 모세혈관 벽 소화제죠. 다시 말해 사구체 막이 중심 화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 밑으로 모세혈관 벽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면 또 뭐 나오냐? 기저막 나올 거야. 그래, 두 번째 거. 그죠? 기저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막 주머니 내층. 이러고 문단이 끝나요. 세 개 이야기하고. 그죠?
사구체 막 형성하는 요소 3개, 모세혈관 벽, 기저막,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내층 이렇게 돼 있어. 문단 깔끔해 구성, 그죠? 이렇게 3개, 당연히 이렇게 3개가 문단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겠지. 이 세 놈은 다 따로따로 가져갈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단을 만나면은 또 이야기하지만 이해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접근하기. 지금 3개, 1, 2, 3, 이 3개는 분명히 기능의 차이, 특징의 차이가 존재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만 해내면 된다는 거죠. 깊은 이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에서 그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특성 내지는 특징이 분명히 어휘 단위로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걔네들 위주로만 빠르게 가세요. 충분합니다. 그래도 문제 풀기는요. 무슨 말이야? 봐봐. 자, 모세혈관 벽은 뭐라고 돼 있어? 편평화 내피세포의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짝짝 밑으로 치면서 갑니다. 내피세포. 그 다음에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있고, 구멍이 있대요. 됐고,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다. 뭐 사이에도 있답니다. 좋아요. 구멍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에 비해 동일 혈압으로도 100배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이거 가져가야죠. 높은 투과성. 끝. 맞지? 없잖아. 할 게 더 이상 뭐가 있어? 모세혈관 벽은 구멍이 있어. 따라서 투과성이 높아. 끝. 이 정도. 이게 이해냐? 이건 이해가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아? 이거 본 적 있어? 선생님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2개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어. 구멍이 있습니다. 높은 투과성이 있습니다. 끝. 기저막 볼까요? 내피세포와 보먼주머니 내층 사이의 비세포성 젤라틴층으로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콜라겐과 당 단백질로 구성돼 있대. 그러니까 대충 가져가면 되지 않냐? 대충이라 해도 이제 선생님은 대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놈을 해야지. 평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비세포성 뭐 젤라틴 층이래 뭐 그런가 족발인가? 몰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라겐과 당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이거 또 나오네. 그럼 기저막에 관련돼서 지금 또 나올 것 같아. 콜라겐, 그 다음에 당 단백질 2개. 그거 또 챙겨야지. 보면은 기저막은 콜라겐. 첫 번째. 콜라겐은 강도를 높이는데 이용되고, 당 단백질은 뭐 하는 거야? 여기 나온다. 그죠?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은 작은 단백질들의 여과를 억제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 여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당 단백질.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이유가 나오네. 이는 봐봐.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당 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게 뭐 자석 같은 거 같은 극을 이렇게 놓으면 서로 밀어내잖아. 그런 거 같아요. 나도 잘 몰라. 그지? 어찌됐든 여기는 지금 보면은 기저막 안에서 콜라겐과 당 단백질을 나눠서 설명을 했고 또다시 그죠? 대등한 표시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다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에? 당 단백질이 여과를 억제하는데 알부민과 같은 것을 억제하는데 그게 이유지. 여기 이유 표시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유. 그러니까 음전하기 때문에 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먼주머니 내층 갑니다. 세 번째죠. 자, 문어처럼 생겼대요. 문어 뭐 가져가시든가. 그 다음에 발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발세포에는 돌기가 나와 기저막을 감싸고 있다. 그럼 뭐 발세포 뭐 그다음에 뭐 기저막 감싼다 뭐 이 정도가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에 돌기 사이에 좁은 틈을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틈이 있고 뭐 틈에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온다 뭐 이런 식의 정도 내용 확인 가능하죠. 자, 어때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인데 세 번째 문단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할 게 있긴 한데 우리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이런 질문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의 구조 아닙니까? 이걸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를 갖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아예 본문을 보면서도 야 이거 문제 이렇게 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를 먼저 보지 않은 선에서 문단 이 정도 구조 나쁘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그 다음 자, 한편 나오면은 이제 위에서 했던 얘기랑 뭐 또 다른 식으로 하는 건데 완전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자, 사구체 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아, 이거는 지금 위에랑 달라. 그래, 뭐가 달라?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빨간색, 파란색, 그죠? 중심 화재. 억제하는 압력이 있다는 거야. 억제. 여과는 이게 방향, 여과 방향 이게 만약에 있다면은 억제는 이게 막는 거 아니겠어? 그렇대요. 아무튼 보자, 좀 더 보자.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 내에는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문단에서 아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뭐 조금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게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따라서 보먼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답니다. 그 다음 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려는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네.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려고 한답니다. 왜? 희석시키려는 그런 성질이 있나 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것을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일단 여기가 이제 결국 튀어나온 중심 화제가 있습니다. 하나, 혈장 교질 삼투압. 사실상 이제 중심 화제, 문단의 중심 화제는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일단 제일 큰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한 거지 문단에서 뭐 혈장 교질 삼투압.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하나 더 할 겁니다. 일단 자.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그리고잖아 분리해놔야죠.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이거 두 번째 거 화제 분리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건 좀 이따 읽고요. 다시 문단 만들면서 가볼까요? 자,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생겨. 근데 나름 이제 보면은 과정이 나오고 있지? 억제하는 감정. 다시 말해 요거 혈장 교질 삼투압에 대한 설명을 나름 과정을 설명하고 과정이라는 서술 방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봐봐. 이거 봐봐. 여기서 뭐라고? 단백질이 요런 것 정도가 이제 표시 포인트가 되겠지.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여과가 안 되잖아.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그러니까 모세혈관에는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없어. 자, 이렇게 되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과정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백질 농도가 어디가? 사구체가 높아. 자, 어렵지 않죠? 단백질이 많으니까 높지. 자, 그러면 또다시 그 결과 뭐가 발생해? 바로 내강의 물이 어디로? 혈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삼투압이 발생한다. 이거잖아. 여기는 지금 1년에 3단계 정도의 과정을 보이고 있어. 맞지? 단백질이 존재하는 곳에 차이가 있어. 그러면 농도의 차이가 생겨. 그럼 농도의 차이가 생기면은 물이 그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생겨. 그것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뭐 식물 이런 거 배울 때 나오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자, 볼까요? 이 압력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한다. 이거 봐. 이거 방향 얼마나 중요해. 가져가야지. 무조건 나오면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지 않아? 모세혈관 쪽에서 강력한 높은 혈압에 의해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여과란 말이야. 그 방향이 앞에서 했어요. 앞에 문단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보먼주머니 수압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억제지.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는 거냐 지금. 억제하는 압력 여기 억제의 힘으로 묶여 있는 거냐. 뭐가? 혈장 교질 삼투압하고 바로 보먼주머니 수압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시 수압이 생겨. 여과액에 의해 여과액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했단 말이야. 근데 여과액이 보먼주머니 쪽에 많아. 그러니까 액이 많으면은 수압이 세. 그러니까 수압이 센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수압이 약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일단은 이것도 사실 있어. 어디에 본문에 아까 여과액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이 보먼주머니 내층 여기에 있지 않았냐? 여기 있어. 보면은 여과액이 글로 이동한다. 뭐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몰라도 돼. 그런 거는 문항 구성만 짜면 됩니다. 자, 보죠. 그래서
보먼주머니 수압과 혈장 교질 삼투압 이 두 가지가 바로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억제하는 압력 차이가 바로 실제 여과압이 된다. 이런 거 정도는 뭐 따로 하나 가져가도 좋겠죠. 분리해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억제하는 힘 두 개, 그죠? 억제하는 힘 두 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제 여과압이라는 것은 계산 방식이 되겠지. 여과의 힘과 그 다음에 억제하는 힘의 차이가 실제 여과압이다. 그럼 이 문단은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요 중심 요 소화제죠. 하나, 둘, 셋. 됐죠? 마지막 문단. 자,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 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대요. 정상 상태에서는 수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볼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대요. 이건 뭐 모르지. 그런가 보지. 그죠?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 감소할 수 있어. 근데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야, 그렇지 않겠냐? 여과의 힘이 이제 사구체 혈압에 의해서 여과의 그 기능이 결정되는데 아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문단에 했었죠. 근데 그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됐어? 사람의 전체, 몸 전체의 혈압에 의해서 혈압이 왔다 갔다 하면은 위험하지 않겠어? 그럼 뭐 여과가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좋겠다 참, 그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 관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는 하나로 묶어도 되겠지. 이거 뭐 묶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비슷한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 혈압이 왔다 갔다 해도 몸 전체의 혈압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여과 혈압, 다시 말해 그 사구체 혈압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죠? 생명 유지. 그래서 자가 조절 기능 얘기하자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응. 자가 조절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즉 콩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혈압의 변동이 생겨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고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거 아니야. 유지한다. 자가 조절 기능. 그리고 자가 조절은 바로 직경 조절을 한답니다.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마지막 문단 정리를 해보면 나눌 만한 데가 뭐 이거 즉 해놓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 요약하고 있구만. 다 읽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구체의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게 이제 자가 조절 기능이고 그거는 뭘로 한다?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해서 한다. 이거는 정보가 구분되는 문단은 아닌데 그냥 하나인데 결국은 자가 조절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사구체의 혈압은 일정해야 돼. 사람의 혈압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구체의 혈압은 일정해. 왜? 그래야지 여과를 일정하게 하지. 그래서 그 조절을 해야 돼. 왜냐면 중요하니까 생명 유지에.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요걸로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한다. 이렇게 문단이 끝나네요. 됐습니까? 요 정도 문단 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가지고 저희도 얘기했지만 문단별로 중심 화제랑 있잖아. 중심 화제랑 소화제. 중심 문장에서 중심 화제에서 파생돼서 쪼개져서 흘러나오는 소화제들도 있단 말이야. 네? 문단이 하나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지는 않거든.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중심 화제 체크하고 중심 화제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소화제를 잘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하면서 더불어 문단에서 하나의 문단 안에서도 구조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걔네들을 갖다가 잘 보는 태도. 이게 평소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정말 빠르게 가야 돼. 하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지 않냐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고요.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표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어. 이게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하겠죠. 무슨 지문 본문에서 했던 정보를 좀 다른 식의 표현을 할 수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지. 이런 거 이해나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추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 형태가 그렇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은 기저막의 당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사고체 여과가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근데 야,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지. 중심화제, 소화제 체크를 했으면은 이거 봐. 확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야지. 어디에 있는지 소속이. 특히 기저막 같은 경우는 소화제였어. 그럼 쫓아가야죠. 자신. 이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쫓아가. 어디? 이 기저막이 여기 당당하게 있거든. 여기. 이게 보면은 내피세포, 보문주민 내층 사이에 바로 젤라틴층이고 콜라겐으로 돼 있고 당단백질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이제 알부민도 있어. 그리고 보니까 아이코 이거 보니까 전화가 음전화 둘 다 그러니까 억제를 한다고. 다시 말해 알부민 같은 것들은 여과를 억제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의 이유가 있지? 원리가 있지? 뭐라고? 같은 전화를 음전화를 띈다. 답이죠? 요거 상반대. 바로 답이에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밑에 선택지를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렇게 자신이 읽은 것에 비춰서. 왜냐면은 글을 다 읽은 상태면은 지금 요 1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정말로 어느 한 부분, 다시 말해 기저막, 이 문단 구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도 바로 판단이 돼.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이 되면 이런 문제는 바로 답 고르면 하지 마세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건 명확하잖아. 그죠? 본문에 비춰봤을 때. 중심화제 체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자신감이 붙을걸요. 1번 보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 화제만 잘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 만약에 이게 2개나 3개 만약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본문의 2, 3 부분이면은 이제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1번 선지는 무조건 한 부분 그 2, 3줄이었잖아. 걔만 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바로 답이 갑니다. 그 나머지 한번 볼까요? 그럼 2번 보세요. 기저막을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내층. 일단은 확인해야지. 이거 뭐였으니까 소화제였잖아. 그 여기는 발세포 돌기 사이 여과액이 빠져나온다. 발세포 돌기 사이 여과액 빠. 이 정도가 확인 내용 되는 거야. 확인해보면 보먼 주머니 내층 발세포 그 다음에 여과액 빠 뭐 다 있어. 아이고 이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 이게 본문에 있는 말을. 3번 질병이 발생할 경우 생길 경우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문 주머니 수압. 이거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냐. 보문 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약간 얍실하게 추론일 수도 있겠네. 일단은 혈장 교질 보문 주머니 수압이 이쪽 파트였을 것이고 여기를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이네. 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정상 상태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봤을 땐 추론은 가능하겠구나. 질환이 있을 때 몸이 정상이 아닐 때는 변할 수도 있겠지라는 약간의 추론은 있었다. 4번. 자, 기저막은 비세포성 젤라틴층으로 콜라겐과 당단백질 이거는 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기저막 중심화제, 소화제였어요. 그다음 사고체 여과를 통해 물이나 포도당이 세뇨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도 물이나 포도당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것도 어디? 여기 아닌가? 여기 천문단 여기 아까 크게 단백질은 빠지지 않고 얘네는 간다 여기로 하는 거. 사고체 여과의 일반적인 설명이었던 천문단입니다. 다음. 자 2번.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제 설명한 것을 적절하냐.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름 여러분들이 글 처음 독서를 할 때 애초에 시험 볼 때 이 그림을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 그림 살짝 보고 들어와도 좋았겠다 야. 그죠? 도움 많이 됐겠는데 이 그림 자체가 아닌가? 자, 아무튼 그래요. 들새동맥에서 들어온 피 이게 들어오잖아. 이게 노폐물 이런 것들이 이 모세혈관을 토대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도는 이해는 했어야 되지 않냐? 모세혈관에서 압력에 의해 보문 주머니 내강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여과였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간 애들은 이제 세뇨관으로 빠져나가겠지요. 뭐가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이제 설명인데
야, 요거 그림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1번 보세요. 가에 있는 가 어디야? 자,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층의 구멍들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피세포 구멍. 그거 확인. 그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확인해야지. 가, 모세혈관, 내피세포 구멍. 그다음에 노폐물, 독소 이렇게 되죠? 그 확인 안 되면 확인해야지. 이게 맞겠지만 물론. 어디야? 이거야? 내피세포 구멍 얘기하는 거냐? 사구체 여과 일반적인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 구멍 얘기 있고. 이건가 보다? 그래, 나 뭔 소리야? 모세혈관 벽가이지. 그치?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안하다. 모세혈관 벽가이지. 애초에 여기서 지금 그쵸? 모세혈관 얘기했잖아. 이거 소화제 있었으니까 맞지? 미안해. 소화제 있었으니까 모세혈관 여기고 벽에 가보니까 내피세포 구멍 빠져나가. 에이 바로 있네. 그죠? 바로 쫓아가. 그다음 두 번째 2번. 자, 가의 혈압이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으로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감소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 자가 조절 기능 얘기 살짝 나왔고 그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됐다. 그러면은 실제 여과압이 감소하겠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역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에 혹시 본문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모세혈관의 큰 그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제 여과잖아. 근데 만약에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돼서 만약에 이제 감소한다면 혈압이 감소하면 혈압이 약해지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여과가 좀 잘 안 되겠지. 높은 혈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보면 안 볼 거야. 이거는 너무 기억이 나야 되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면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실제 여과압이 감소할 수 있지 않나? 실제 여과압이라는 거는 혹시 기억이 나냐? 아까 이 여과를 억제하는 힘이었던 이 방향의 애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가 바로 실제 여과 되는 압력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힘이 약해지니 이쪽으로 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실제 여과압이 감소하겠죠. 이거 고른 사람 없겠지 설마, 그죠? 4번, 3번.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여과 이제 여기 아니야. 보먼 주머니 내강을 보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여과압, 실제 여과압 이거 얘기니까 어디야? 바로 여기잖아. 이걸로 했어야지. 그죠? 보먼 주머니 내강 여기 봤더니 아까 기억이 나냐? 어디가? 여기네. 미안해. 보먼주머니 수압. 여과액은 미안해. 여과액은 보먼주머니 수압이지. 두 번째 억제. 여기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내강에 도착하는 여과액이 있으면 수압이면 물이 많으니까 수압이 세지겠지. 그러니까 수압이 세지니까 수압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발생하는 게 이제 바로 보먼주머니 수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에 요 힘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과액이 작아지면은 여과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압력이 실제로 보먼주머니 내강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억제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억제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제 여과압은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지. 맞죠? 이 정도 논리는 해야죠. 그치? 인간적으로 여과액 쫓아가야지. 자신 없으면 보먼주머니 그 내강에서 일어났었던 바로 보먼주머니 수압에 대한 설명 그거 갖고 와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나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가의 혈압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맞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이거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 억제하는 압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4번이네요. 허탈한 선택지인데 이거는. 자 5번 보세요.
자, 가와 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이게 드디어 이제 이거 하나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바로 혈장 교질 삼투압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기억나? 예.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실제 여과압이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쫓아가 보죠. 혈장 교질 삼투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디야? 이 그림으로 그냥 가볼까? 자, 단백질은 일로 여과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단백질이 농도가 세지. 그죠? 그럼 단백질 농도가 여기가 세고 이쪽이 단백질 농도가 낮죠. 그러면은 물이 어디로 이동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를 했죠. 이쪽으로. 그게 삼투압이었어. 그러면은 됐지? 그럼 단백질의 농도 차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삼투압 이쪽에서 일로 물이 침투하려는 삼투압이 세지겠냐, 약해지겠냐? 약해지겠지. 맞아? 그러면은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따라서 억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실제 여과압이 어떻게 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겠지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예상은 되잖아. 이런 식의 문제 상황. 그죠? 무슨 예상? 애초에 처음 읽을 때 예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 그죠? 반대 방향, 방향에 관련된 이런 거. 체크를 해놓고 문제나 적용할 생각을 애초에 최초의 독해를 할 때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틀릴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억의 아까 상황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네. 그 여기서 이제 이유를 찾는 거면은 뭐냐? 여기서 이유라는 말을 하려면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거야. 근데 노린 거가 있어. 노린 게 있는데 노린 게 뭐냐면은 뭘 노렸냐면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마지막 문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문단 내용이 이거 관련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얘기 아니에요. 유지한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사구체람 유지해야 돼. 왜 생명 유지에 중요해? 그 여기 문단 전체가 그냥 자가 조절 기능하는 게 그거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답 찾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문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건데. 선생님 봤을 때 약간 사악한 게 요 두 문장 요 문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문장이 일부러 다 집어넣은 것 같아. 이거 원래 여기 없는 문장 같은데. 예. 여기에 문단에 있는 문장이 아닌데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띄워놓는 거지 이렇게 떼놓는 거지 니네 맞히라고 추론하라고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유튜브 요 문장이 일부러 여기다 넣어놨어.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게 봐봐요. 자,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유를 추론한다든가 뭔가 전제를 추론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항상 그 컨셉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요 문장에서의 의미를 토대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 문단의 흐름에 맞춰서 이 문단 안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 1차적인 거예요. 거기 만약에 없어. 그럼 딴 데 있다는 얘기잖아. 딴 문단에. 이런 식이거든. 역시 그런 거.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있을 것이냐는 거야. 그걸 다시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역시 여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중심 화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절, 일정하게 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 친절하게 했었죠. 여기서 답 찾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 안에 답이 있지. 여기 보면 들쇠동맥의 직경의 조절 이거 그냥 있는 말이잖아. 이거 봐봐. 이거 문단에 그냥 있잖아. 여기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봐봐. 이 이유 이건 어찌됐든 추론 영역의 문제는 항상 이제 적절한 거를 묻겠지.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안 되는 거 이유 찾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씩 보고 객관식이니까 또 그렇게 했다 쳐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 얘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를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여기서 일단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야 돼요. 맞는 말. 그렇게 안 하면은 하다가 여러분들도
나름 온갖 미사 여구에 흔들려가지고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사고 과정 자체 잘 생각하세요. 이제 기억의 이유라 그랬어. 그 기억의 이유는 분명히 기억에 없어. 추론이고, 잘 정리해봐. 추론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문단 안에서 찾아야지. 그 기억에 속해 있는 문단 안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봐야 돼. 문단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죠? 그 문단의 구조. 근데 없어, 만약에. 문단 안에 없어. 그러면 다른 문단에 있잖아. 맞잖아. 그럴 거 아니야. 다른 문단에 있다는 얘기. 그럼 이 다른 문단에서 찾는데 이건 아무 문단이야 다 찾을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문단별로의 중심 화제 정리가 정말 필요한 능력이 된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다면 빠르게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계속 나오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했다고 정리? 맞는 걸 바로 찾아야 돼. 틀린 거가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망하기 십상.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거 뭐 단어 문제. 이거는 알잖아. 그지? 자, 이거 3번.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